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에 대한 사업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결국 이런 기초유분, 모노머, 폴리머, 기타를 등을 만드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업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업황은 굉장히 시클리컬한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언제 성장을 했었냐, 주가가 굉장히 언제 많이 뛰었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66,600원에서 405,500원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년 3월 달부터 21년 2월 달까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19년도엔 당연히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급락한 적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급락을 하고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자동차나 뭐 가전, 전자제품에 대한 전방수가 급감을 하면서 석유화학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4월 달 이런 이후부터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던 게 중국이 다시 산업 활동을 재개를 하고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 언택트 시대에 맞게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배달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페트병, 뭐 테이프, 뭐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많은 석유 업황들이 이제 호황을 입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은 20년도 초반부터 21년도 초반까지 이런 주가의 상승은 대한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석유 업황도 마찬가지로 이때 많이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다시 20년도에서 이런 호황이 일어나고 21년도 초반까지는 20년도에 수혜를 받았지만은 다시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뭐 국제유가의 상승과 초과 공급 추가 우려로 인해서 이런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면서 하락을 했죠. 22년도도 마찬가지로 전방 사업이 점점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년, 23년도도 타격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석유화학 업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고 그리고 그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일정량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에틸렌인데 에틸렌을 보통 평균 연평균 800만 톤이 적정 증설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는 연평균 적절 증설량이 800만 톤보다 많은 1100만 톤씩을 증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지속적인 공급 과잉을 인해서 전반적으로 석유화 업황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년도는 어떤 적절 증설량보다는 살짝 높긴 하지만 그 전보다 줄어든 870만 톤을 증설한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몇 년간에 있었던 공급 과잉 때문에 23년도에서도 석유화학이 굉장히 많이 업황이 안 좋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 업황이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 공급 과잉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24년도에는 이제 에틸렌에 대한 공급량을 이제 한 500만 톤 정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년도는 이제 에틸렌의 증설을 조금 덜하다 보니까는 석유 업황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공급이 과잉됐던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 증상량이 500만 톤이지만은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에틸렌 부분을 이제 계속 초과 공급을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상황과 이제 국내 상황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번 4분기 실적이고 4분기를 넘어서 24년도 1,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석유화 업황 좋지 않기 때문에 밀고 있는 게 이런 HTP잖아요. HTP도 원래 기존의 석유화학 물건이고 또 원래 진짜 쓰는 게 진짜 석유화학 이제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에 대한 플라스틱, 뭐 페트병 이런 것들이 쓰는 거잖아요. HTP도 그렇고 하지만 대한유화가 이제 21년도에 이런 HDP에 대한 수요 공급량을 증설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전기차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모든 석유화학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들로는 더 이상 산업적인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발전을 못할 수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전면 철수를 하다든가 아니면 비중을 줄이죠. 그리고 신사업을 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 업황들이 기존의 업종에서 뭐 전기차 소재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전력 쪽으로 넘어간다 하거나 그렇잖아요. 대한유도 마찬가지로 HDP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을 노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 사실 아니죠. 최근에 또 나온 기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어닝 쇼크가 일어나서 주가도 많이 내려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살짝 업황이 조금 회복이 되려면은 상당 기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24년도 2분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이제 다시 석유화 업황이 좋아지면은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HDP도 수요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대한유화만 체크해야 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한 석유화학 업종에서 NCC 에틸렌 스프레드가 얼마고 에틸렌 가동률이 얼마고 공급량이 어떻게 증설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측하기가.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테니까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죠. 차트를 일단 보게 되면은 주봉상 이제 뭐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어떤 매물대 안에서 놀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매물대 부분들을 짧게 잡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고 중간 매물대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12만 원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만 원인데 12만 원 부분에 반등이 올 수도 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주봉이잖아요. 그래서 일봉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5평선 밑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10평정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60평선도 점점 하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한유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점을 잘 방어할 건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저점 부분은 이제 일봉상 짧게 보면 13만 원인데 좀 넉넉하게 잡으면 12만 원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12만 2천 원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고점 매물대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는 14만 원이고 크게 보면은 이제 16만 원 부분일 것 같고요. 15만 원, 16만 원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한유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저점들을 잘 지켜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3만 원. 그리고 이제 12만 원 부분들을 조금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떨어졌을 때 꼬리를 말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왔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가?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13만 원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12만 2천 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대한유화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날 거고 그 과정에서 뭐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꾸준히 체크를 해야 언제 석유화학 업황이 조금 나아질까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대한요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 대,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